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현정입니다. 속절없이 추락하는 코스피 지수의 바닥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3,700억 순매도 속에 지난 거래 대비해서 0.4% 하락한 191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다시 연중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운 거고요. 4개월여 만에 1920선도 내준 건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지수 하락 속에서 바닥에 대한 증폭된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요. 1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는 한데 코스피가 바닥을 칠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는 연기금들만은 바라보고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다양한 투자처를 확보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위험해 보이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한국 증시에 투자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좀 바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실지 그리고 또 투자 전략 노하우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실지 함께 배워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거거든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7시 반부터 상담 들어갈 거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 감독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할게요. 무조건 실전이다. 다양한 경험이 말해주는 성공 투자 전략.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최병곤 전문가의 실전 단기 매매 강의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예, 월요일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함께 이끌어주실 분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일본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이끌어낸다는데 뭐 좋습니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요.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리스크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북한 전쟁에 대해서 불감증이잖아요. 뭐 전쟁이 날까? 사실 열심히 일만 하고 있고 네. 그런 얘기들은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기사가 그런 게 떴더라고요. 나라가 지금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태인데 국민들은 정작 우리 한국 투수의 첫 승에만 관심을 좀 가진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기사가 났던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전쟁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동조해서 뭐 전부 다 피난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을 계속 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전보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거 이외에 지금 엔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고요. 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 연평도 폭격이 있었을 때도 외국인들의 대응을 보면은 사실 지금보다도 물론 분위기 자체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틀립니다만은 그때보다 지금보다도 더 큰 사건이 그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외국인들은 하루만 잠깐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를 실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무력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것은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거를 제외하고도 뭔가 투자에 대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북한과의 문제만으로 결부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종합해서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죽상이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어떠세요? 투자하기가 좀 좋습니까? 사실 뭐 지금 장 자체가 투자를 하기에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기에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인데요. 요즘 같은 장세를 보면은 초보 투자자들은 사실 손대기가 엄두가 안 나는 장세고 전문가들도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할 수 있는 장세입니다. 하지만은요,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시 자체가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은 굳이 전략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보유만 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와중에서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저점 매수라는 부분에 대응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주가가 떨어져 줘야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정을 많이 줄 때 저가 매수를 어떻게든 좋은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낼 궁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듣고 전략을 수립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또 오히려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배워가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장 자체는 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전까지 진행을 했던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저점 매수라는 개념을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급등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급등주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다 보면은 저점 매수라는 개념을 항상 적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막 올라가는 급등하는 도중에는 주가의 고점을 우려한 나머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많이 내려왔을 때는 저점 포인트를 항상 잡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을 때 잡을 수 있고요. 또 오늘 강좌를 드릴 것은 저번에 제가 강의를 했던 돌파 패턴, 요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이 돌파 패턴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오름세를 타고 있을 때만 해당이 될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이 돌파를 하향 방향으로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이고요. 또 매수를 당분간은 안 하는 게 정답인데 그런 종목들의 사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수익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번에 돌파 패턴을 할 때 설명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가에 대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구간대를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넘어가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런 타이밍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시장이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그러한 패턴인데요. 자, 첫 번째로 LG이노텍이라는 주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배경을 보시면은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용 패널 제조, 그 다음에 그 관련 부품 업체들이 지금 상승세를 상당히 많이 타고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그러한 케이스에 속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LG이노텍도 그 전까지는 잘 돌파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는 못하는 답답한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답한 구간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4월 3일 날 주가가 앞에 고점 라인인 8만 원권을 넘어서 출발을 하면서 강력하게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을 뚫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계속 못 넘던 자리를 뭔가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용이 있어서 매수 주체가 들어와서 거래량을 증가를 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낸다면은 이 종목은 뭔가 변화를 줄 준비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4.8%까지 상승을 하면서 30분간 이 주가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이때까지 진행했던 그 답답한 구간에서 벗어나서 뭔가 주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조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고요.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공략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답이 딱 나오죠. LG노텍이 왜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지? 요즘 LG전자가 LG 그 핸드폰 시리즈 제품을 내놓으면서 옵티머스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디스플레이라든지 LED 부품 쪽을 생산하는 게 LG노텍인데 이쪽으로 기관들이 강력한 매수를 시도하는구나라는 것을 기사를 접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를 보시면은 바로 딱 한눈에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있으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좋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떠한 분석 기사보다도 이게 더 확실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앞으로 더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잠깐 매수세가 들어오고 마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러려면은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주가가 계속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LG노텍 같은 경우에 어떤 진행이 나오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더 계속 따라 붙어주면서 상승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요, 여기서 벌써 게임 끝난 거예요. 이 종목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 투자자가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요, 반드시 누군가 메이저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럼 누구겠습니까? 외국인 아니면 기관인데 최근에 매수 추이를 쭉 보시면은요, 누가 사는지 대부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기관이 조금씩 매집을 해왔으면은 결국 기관일 것이고 외국인이 조금씩 매집을 했으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이 이 차트 하나에 다 녹아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전문가들은 그런 고급 정보가 없더라도 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매수가 어떤 게 잘 들어오고 어떤 종목이 강한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종목이 여기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쭉 밀려나더라도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 평가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매수가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저가에서 또 사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투자자들도 그런 것들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시간 반이 지나도요,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대로 숨도 쉬지 말고 매수를 그냥 한번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가는 종목에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야지 개인 투자자들은요,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은 강력한 종목이 강하게 진행을 할 때 거기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끼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종목이 더 오르기가 쉽습니다. 잘 오르고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수익은 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고 겁이 나다 보니까 자꾸만 숨어서 매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매수 대응이 나오냐 하면은요. 예전에 잘 갔던 종목이 조정을 좀 받거나 좀 많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저점 매수, 여기서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잘 가셔요. 근데 그런 종목은요, 한번 매수가 팍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장이 약해져 버리면은 주가가 더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고 불이 붙을 때, 그때 어떻게든 편성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뒤에 진행을 보시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꾸준히 오릅니다. 그리고 그날 시세를 아예 폭발을 시켜버리죠. 그날 그냥 완전히 빵빵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다시피 그 이전의 거래량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공격적으로 누군가 주식을 산다는 얘기죠. 그건 누가 사겠습니까? 메이저들,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메이저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고요. 이게 바로 돌파 패턴의 정석입니다. 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넘지 못하던 자리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넘으면은 그때부터 뭔가 변화를 생기는 거다. 잠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30분 동안 최소한 유지를 시켜줘야지만이,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지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잠깐 매수가 들어왔더라도 다시 금방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 이 종목은
시세가 폭발을 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지고 거기서부터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고급 정보를 접해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해도요. 사실은 거기에서 타이밍이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평가가 그렇게 쏙 좋게 나오거나 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개인들이 접하는 정보에 LG 이노텍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여기서부터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뒤에 가야 나와요. 그만큼 이 정보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차트 상황을 보고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수급 상황을 빨리 읽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그 방에서 그렇게 혼자서 모니터 보면서 상황을 그렇게 주시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시장 돌아가는 걸 그렇게 잘 아시냐고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저는 앉아서 천리도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대충 상황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뜬금없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LG전자에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꾸준히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상승세가 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세를 띠고 있어요. 자, 오늘도 보시면은요, 주가는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을 할 때도 이 종목은 그다지 큰 하락이 없었어요. 주가의 상승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저번 주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제가 생명선이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빨간 선이 생명선이다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강좌를 했는데 이 생명선을 살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증시도 내일쯤 되면은 반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저번에 제가 종합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지라인을 설명을 드리면서 전저점 지지라인을 보셔야 되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지지라인이 사실은요, 요번에 요 포인트에서 저점을 잡을 때 충분히 내려오질 못하고 전 저점 지지라인까지 안 떨어지고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고 반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저 저점을 건들려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아마 앞에 방송을 보시면 분명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라인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반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고점을 못 넘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투자자들은 또 더 빠진다, 어떤다, 호들갑을 떨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연속으로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쯤에서는 또 다시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전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처럼 매수 강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하신다면은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시고 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예를 들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 종목이 세코닉스인데요. 요즘 기관 매수에 의해서 상당히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강한 하락을 했지만은 그동안 3일 연속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저항 라인을 계속 받으면서 주가가 답답한 진행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그 라인을 여기서 거래가 확 붙으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거고 힘이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넘어서는 종목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작정하고 들어오는 종목들은 추가 상승 흐름을 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요. 인터파크라는 종목도 최근에 진행이 좋은데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강력하진 않아요. 아주 강력하진 않은데 종목 자체가 보시다시피 꾸준히 반전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승도 좀 나와가지고 8,650원까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전고점 라인에 한번 걸리는 상황을 만들긴 했지만은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요. 보시다시피 아주 빠르진 않지만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저항 라인을
자, 이 저항 라인을 여기서 단숨에 확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죠. 주가가 위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니까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수급적인 요소로 이어져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인터파크도 그래서 조정을 주고 모르긴 해도 또 다시 추가 상승을 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더 타게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종목 보시겠습니다. 또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CTC 바이오. 이 종목도 36,000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게 31,000원대, 2,000원대인데요. 지금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올라선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는 확실하게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답답한 구간을 계속 겪었었어요. 여기서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거나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만은 뭔가 큰 변화가 없다가 여기 구간대에서부터 거래가 확 붙으면서 이 저항 라인을 뚫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이 종목은요, 신고가 영역으로 가면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투자자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을 자꾸 외면하십니다. 왜? 내가 살라니까요. 저게 또 사면은 빠져버릴까봐 겁이 나요. 난 예전엔 그렇게 사봤는데 그런 종목들이 한 번에 잘못 사가지고 고점에서 엄청 물려서 고생 엄청 했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첫 돌파가 나오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한참 돌파가 나온 다음에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사신 건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대부분 다 아마 고점에서 크게 올랐을 때 그때 추격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처럼 박스권이 돌파가 나오는 이 첫 포인트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기에는 그 자리가 더 안 오를 것처럼 보이고 밑으로 크게 떨어져 버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를 공격적으로 못 하시고 자꾸만 저점 매수에만 목을 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점 매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강한 종목이 눌릴 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조정이 깊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돌파의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계속 저항을 받던 포인트를 여기서 한 번에 넘어주죠. 그리고는 이 위쪽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대. 위쪽에서 주가가 이렇게 놀다 보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은 또 심지어 급등까지도 합니다. 이 위쪽에서 노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 이미 상승을 해버린 거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요. 상승에서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만은 반대로 하락일 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상승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넘어갈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대응을 해야 되지만은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잘라야죠. 그런 주식들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계속 파고 내려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내려가 버리면서 탄력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락이 점점 더 커져 버리면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번 주에 제가 상담을 했던 LG화학이죠. 저번 주가 아니고 저저번 주입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물타기 안 하시고 그냥 깨지면은 결국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답변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요. 반대로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주가가 저점 지지를 받으려고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보셔도 한눈에 알 수 있죠. 대략적으로 26만 5천원권에서 26만 7천원권 정도를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유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를 결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깨고 내려갑니다. 그동안은 안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약세를 타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없었는데 4월 2일 날 이날 결국은 화요일이네요. 이날 결국은 확 깨고 내려가면서 저점을 이탈시키죠. 그럼 이럴 때 대응은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은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지를 받다가 결국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요. LG화학이 아니라 LG화학 할아버지라도 상황이 어려운 거니까 자꾸만 더 하락이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라도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벌써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부터 대형주를 포기하시고 차라리 중소형 종목이나
차라리 개별주 단타를 배우셔라. 지금은 그게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도 그래도 대형주인데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대형주 싸게 살 기회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형주라도 일단 깨고 내려가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를 계속 버티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손실이 엄청 낮았어요.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렇게 눈으로 뻔히 보이는 깨고 내려가는 자리가 나와도 손절매 대응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결국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형주가 됐든 소형주가 됐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대형주가 아무리 대형주고 실적을 몇 천억 아니면 몇 조 원씩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도 나한테 손해를 주면 그 주식은 말 그대로 잡주일 뿐입니다. 나한테 수익을 주는 주식이 우량한 주식이고요. 성향을 보고 내가 베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지 결국은 우량주, 잡주, 소형주 이런 구분은 따로 없어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가장 하락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돌파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와버리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은 아찔하죠.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내가 손실을 한 2, 3%, 뭐 3, 4%, 5%이 정도 보면은 과감하게 끊어치겠지만은 이 손실이 20%, 30%, 50%씩 이렇게 손실이 나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 보십시오. 뭐 대형주의 뭐 대표 화학주의 대표주고 대형주고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석 달 동안 빠지는데 무슨 우량주입니까?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깨고 이탈하면은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STX 조선해양도 뭐 회사가 그렇게 화해 신청을 채권단 공동 관리를 할 줄을 어떻게 알았냐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은 그런 지표는요. 이 징후 차트에서 다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바닥을 계속 잡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었고 결국은 지금 보시면 29일 날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하향 돌파 패턴이 나오고 있죠. 상승 돌파 패턴은 우리가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지만은 하향 돌파 패턴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던져내거나 축소시키거나 잘라야 되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STX 조선해양도 3월 29일 날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STX 그룹이 뭔가 상황이 안 좋다라는 정보가 시장 내부로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먼저 접한 메이저들이 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니까 돌파가 나오고 하향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 증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다 지금은 상관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상황 흐름이 나오니까 결국은 그 뒤에 이런 식의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자, 보시면은요.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보다도 정보가 며칠은 빨라요. 그래서 결국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은 악재가 터지거나 상황을 큰 악재가 터져서 개인들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의 그 차트 모습을 보면은 면밀히 살펴보신다면은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덩치들이 크기 때문에요. 내가 몰래 조금씩 팔아치워도 차트에는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차트를 읽는 방법이고 차트를 배우는 이유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향 돌파 나오는 종목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사실 대부분의 업종들, 거래소의 우량한 업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한국 시장의 핵심 기관을 이루는 종목들이 다 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선택적인 공략이 되지 않으면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한테는 또 사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요, 들고만 있으면 수익 날 수 있는 타이밍에서는 큰 돈이 안 벌려요. 하지만은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요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큰 폭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하락이 나와도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거기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도 지금 눈으로 뻔히 보시는 것처럼 저점 이탈이 팍 나오면서 하향 돌파가 나오는 거 아실 수 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은요. 거기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꼭 좀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형주든 소형주든 잡주든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대형주라고 할지라도 차트 흐름상 어떤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주식들을 일단은 손절로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이런 종목 혹시 갖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hen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먼저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시청자님 앞서서 강의 들으셨어요? 예. 예,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십니까? 아, 초보자라가 너무 몰라가지고 보기는 예. 보는데요. 예. 그래도 어려워요. 예,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종목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잖아요.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배우조선해야. 대우조선해양이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28,300원. 28,300원의 비중은요? 25%.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사고 나니까 내리더라고요. 이 종목은 왜 사신 거예요, 시청자님? 아, 이게 전에 이거 좋다 해서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예. 그거 뭐 어느 날 보니까 3만 넘어가가지고, 예. 뭐 사고 있다가 이거 3만 밑으로 떨어졌길래, 아이, 사또만은 그러고 또 계속 내리더라고요. 왜 좋다고 판단을 하신 건데요? 아니, 뭐, 하여튼 이 회사가 뭐 좋다고, 아니, 초보자가 돼서 잘 모르는데, 예. 듣기만 해가지고, TV 보고 전문가 추천 종목이었나요? 예, 예, 아, 3만 원 그러셨어요? 미만에서는 사라고. 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3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예. 보니까 3만 미만 내려왔길래 샀더만 원. 시청자님 지금 조선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사고 나서 들었어요. 예. 회복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좀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든 업종이니까 앞서서도 최병훈 위원님께서 조선주를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이 종목 뭐 손절가 목표가가 궁금하세요? 예, 목표가 하고요. 예. 내 사는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런지 아니면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사서 이 단가를 낮춰 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셨어요? 예, 자금은 여유 자금이에요. 현금 비중은 지금 얼마나 있으신데요?
현금 비중도 뭐 그리 많지는 않고요. 예. 40% 정도? 10% 정도요? 40. 40%? 예. 예,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봐드리고요. 예, 목표가 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목표가 손절가도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예. 예. 전화 끊고 기다릴까요? 혹시 TV를 보고 계시면 전화를 끊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이 종목을 추천하신 전문가는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던 걸까요? 일단은 그 상승 이후에 주가가 옆으로 기어갈 때 거기서 이제 하방 경직이 강하게 나오면은 그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걸로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아래로 좀 떨어져도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대만큼 조선 업황이 좋아지지를 못한 거죠.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한 해 내놓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조선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이제 흔히 화물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단순 화물을 싣는 업종들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고부가치선, 소위 말해서 이제 석유 쪽을 개발하는 이런 그 드릴쉽이라든지 아니면은 석유 시추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성화를 보이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성과보다는 앞으로 좋아지면은 더 크게 그 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을 기대해서 그런 종목을 선침해하는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많이 샀던 거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엔저 정책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조선업황의 그 회복이 아직까지는 좀 더디게 나타나니까 시장 조정과 맞물려서 주식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건 아닌데 반전이 더 나오지 못하면은 종목이 자꾸 침체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께서는 어떤 대응을 가셔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단기적인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실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아직까지 좀 더 추이를 두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수가까지는 옵니다. 하지만은 그 매수가 근처가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을 못 넘으면은요, 주가가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가에서 추가 타이밍을 잡아서 원래 매수한 28,000원대 초반 정도 가격까지는 반등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가격을 넘지를 못하고 자꾸만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다시 빠져버리거나 이러면은 그 주식은 파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거기를 돌파를 한다면은 3만 원 넘어까지도 가격을 보실 수 있으니까 28,000원 초반권 정도 이 가격이 넘는지 못 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대응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업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반응을 보시면서 거기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제일 맞는데 걔네들이 보면은 좋다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그 가격 이상으로 올리겠죠. 더 살 거니까. 근데 거기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거기서 팔게 되기 때문에 그 가격 정도를 보시면서 거기서 돌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면은 대응이 좋은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께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요. 산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 가격대까지는 갈 텐데 이후로 주가 흐름을 보고 계속 들고 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 같거든요. 불안하시면 매수가 왔을 때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업종,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을 봐드렸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포스코 엠텍인데요. 이 종목도 전화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포스코 엠텍 9,950원에 20%시고요. 3015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셨다는데 목표가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가 도움이 되실 듯 해요.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한 달 가까이 저항을 못 넘던 가격이 대략적으로 1,500원 정도 됩니다. 화면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셔도 여기쯤을 못 넘고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사실은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입니다.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가 뻥 터지면은 그때 가서 공략을 하시면은 수익 내기가 쉽거나 아니면 조정장에도 덜 취약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보시다시피 반대 방향으로 깨고 내려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오히려 축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저가에서 한참 더 내려갔을 때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중간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 추세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최악의 실수를 하셨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내일 진행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내일 반등 포인트가 좀 빨리 잡혀준다라면은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다시 반전 시도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목표가가 12,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내일 만약에 주가를 깨고 내려가는 식의 하락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결국은 좀 더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서 중기적으로 N자 형태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고민한다라면은 위험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손절 기준가는 대략적으로 9,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면은 단기적으로는 괜히 무리하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버리고 더 밑에서 저점 매수를 시도하는 게 나을 듯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반응이 중요하니까 내일 반응을 보시고 대응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봐드릴게요. 이번에는 덕산 하이메탈 볼 건데요. 덕산 하이메탈을 26,500원에 80% 사셨습니다. 3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적으셨는데요. 45 하나님께서 문의 주신 거고 이 종목은 어떻게 잘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반전 포인트가 나올 만한 포인트에서 잘 사신 건 맞는데 예. 반전이 안 나오면 안 좋다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강좌를 했던 부분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종목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때는 저점 포인트를 잡기가 힘드시면은 전 저점이나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가격대까지 조정을 기다리셨다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최소 지금 상승 추세에는 있지만은 의미 있는 가격대가 여기라는 거죠. 여기는 대략적으로 24,000원권 초반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장이 좀 약할 때는 그 가격대를 좀 기다려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80%의 비중이라면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저기까지 기다리시면서 타이밍을 잡아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4,000원권이 깨지면은 위험 관리를 꼭 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지지라인에서 반등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 가격을 깨고 내려가면은 추세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하향 추세로 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앞서 2주 전에 강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강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4,000원권 기준을 잡으시고 거기를 깨면은 위험 관리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사도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현대 EP입니다. 매수가가 5,110원이시고 20% 담으셨고요. 상담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매도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이분도 오늘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현대 EP 같은 경우도 저점을 깨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연속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종목이 좀 강하지 못하다면 대부분 이런 식의 진행이 나와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쉽게도 힘이 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5,100원 정도시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반전 나올 때 좀 강한 반전들, 적어도 뭐 한 5,300원권까지 회복하는 이런 식의 반전이 안 나오면은 일단은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걸로 인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저점에서 재매수를 노리는 게 좋겠고요. 요거보다도 더 강하고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시장에 많습니다. 한번 바꿔 타보시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오늘 종가를 보니까 104,300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플러스 수익을 보고 계신 분 봐드릴게요. 102,800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0088님께서 앞으로의 전망을 여쭤보셨어요. 모바일 게임주는 사실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흐름이 강한 걸로 흔히 착각하기가 쉬운데 예. 사실은 작년에 크게 한번 시세를 냈었습니다. 컴투스나 게임빌이나 그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진행을 보였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내리막을 탈 수 있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사실 요번에 크게 급락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반발로 매수가 한번 들어온 거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하락과 맞물리면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내리막을 타버린다면 결국은 약세를 계속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가격이 큰 문제는 없으시기 때문에 내일 반전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면, 그리고 반전이 나와서 11만 원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식을 파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요, 일단 11만 원권의 회복이 단기간에 안 나오면은 매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손실폭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만도를 봐드릴 텐데요. 만도는 15만 2천 원에 20%가 매수가 됐다고 적으셨고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지를 여쭤보셨네요. 8659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거든요. 이분 어떻게 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은 들고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실을 감수하고 파실 수 있다면 파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 강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15만 2천 원 얘기를 하셨으면 아마 그 작년 8월, 9월 그 사이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당연히 돌파 흐름이 나왔겠죠. 하향 돌파가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깨질 때 결국은 여기서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해주셨어야 되는데, 우하향을 타고 있는 종목이 저점을 잡고 있다가 여기서 깨고 내려갈 때는 대응을 안 해주신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대응을 못 하실 때 대부분의 이유를 물어보면은요, 우량주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뭐 대형주고 우량주니까 갖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주식이라는 거는 대형주고 우량주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단 하락이 또 나온 것이죠. 지금은 과매도 영역이니까 보유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나왔을 때 주가가 11만 원권 중반을 못 넘어간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KG 모빌리언스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왔는데요. 14,600원에 매수가 되셨고 30% 손절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어요. KG 모빌리언스. 주가가 옆으로 기는 상황에서 돌파가 안 나오죠. 15,000원권을 넘지를 못하고 자꾸만 힘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매수가가 높으신 상태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는 종목만 갑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 많이 올라있는 종목을 선택하신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되 그래도 반전이 안 나오고 11,000원권이나 11,500원 그 사이 가격을 깨기 시작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게요. 오늘 전화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 스트라이크는 일주일 내내 계속되니까 내일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샘플러스의 최병곤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북한 문제가 주식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꼼꼼히 점검하시고요. 오후 7시부터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전략이 오를지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